첫 번째 바디슈는 늪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엔터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솟아날 구멍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의 늪에서 일명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섹터 중에 하나가 엔터주가 아닐까 싶은데 4대 엔터사의 주가가 지난해 대비로도 거의 30%에서 50%까지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여기에 대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너무 무겁게 시작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요. 두 분 엔터 쪽에서 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우리 개건 대표님께서. 저도 사실은 네. 숫자만 보지 이렇게 막 응원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숫자에 강하나 감성적으로 전 T입니다. 역시나 T일 수밖에 없어요. 숫자를 또 해야 전 되니까요. T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편하게 풀어가려 했지만 두 분 다 좋아하는 아티스트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엔터주에 대해서 이제 숫자 얘기할게요. 실적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국내 엔터 4대장들의 실적 좀 어떻게 추이가 나오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좀 길건 대표님께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숫자 대장님께 여쭤봅니다. 네, 숫자 브리핑하겠습니다. 네, 브리핑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이제 엔터주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렇죠? 원래 2분기가 전통적으로 실적이 안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연말에 대부분 콘서트가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연말에 이제 기존 애들은 콘서트를 하고요. 연초에는 신인 애들이 나오고요. 2분기는 쉬어가고 3분기 때 다시 컴백하거든요. 시퀀스가 그렇게 흘러가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작년 대비해서 숫자를 비교해 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선은 JYP 엔터 같은 경우가 매출이 957억 나왔어요. 근데 작년 대비하면 36% 빠진 겁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9% 빠졌고요. YG 엔터는 매출은 43%. 영업이익은 그냥 적자입니다. 110억 적자 봤고요. 하이브도 매출은 소폭 올랐거든요. 3.1% 정도 올랐고 영업이익은 37.4%가 작년 대비해서 빠졌어요. 네. 그다음에 SM이 유달리 혼자서 선방했습니다. 매출 한 900억대 했는데 작년 대비하면 7% 정도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2%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다 안 좋아요. 전통적으로 2분기가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했을 때 더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지금이 대부분 이제 엔터 쪽에 대해서 이제 전망치가 나오는 게 상반기는 안 좋았으나 하반기는 좋다. 연말에 콘서트로 인한 네,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살짝 그래도 부담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대비했을 때도 비수기매도 같은 비수기를 비교를 해봐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3분기 때 컴백하는 친구들의 실적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그 엔터 사사에서 그 나온 친구들 7월 달에 데뷔한 그 정규적으로 다시 컴백한 친구들을 초동 판매량이랑 비교해서 보니까 사실 별로 안 좋더라고요. 숫자가 아직은 좀 아직까지는 안 좋아요. 네, 그래서 하이브의 이제 엔하이픈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거든요. 네. 뭐 전작 대비하면 한 25% 정도 올랐고요. 근데 이제 BTS 지민이 솔로로 나왔어요. 근데 어느 전에가 정도 실적의 예상치가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안 좋게 나왔어요. 그 전에 거 발매한 거에 대비하면 44% 감소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JYP의 여성분들은 또 스트레이키즈 조금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렇죠, 유명하죠. 네, 근데 초동 판매량만 보면은 가장 엔터 사사 중에서는 많이 팔았습니다. 237만 장. 네, 근데 전작 대비하면 36% 떨어진 수치고요. 네. 네, 그다음에 SM, NCT, 이리친 같은 경우에도 전작 대비해서 33% 정도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숫자가 전혀 안 나와요. 전혀 없다. 같은 2분기 실적 대비해도 낮게 나오고 현재 복귀하는 초동 판매량을 보더라도 낮게 나온다라는 거는 3분기 기대감만 가지고 베팅하기에는 무리수가 크다. 살짝 조심스러운 구간이다. 근데 SM은 같은 기간 대비로 그래도 좀 괜찮았다라고 보셨잖아요. 그 숫자가. 선방을 그나마 한 거지. 그나마 선방한 거지. 네. 그게 좋았던 것은 아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매출 7% 오르고 영업이익 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선방이라는 표현이 맞네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3분기에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해서 얼마나 또 퍼포먼스를 끌어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실적은 일단 3분기 컴백하는 가수나 뭐 연예인 등으로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안 좋네요. 안 좋다 보니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앨범 판매량 피크아웃 우려까지도 있는데 이런데도 중건가에서는 좋을 거예요. 하반기 맑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게 뭔가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게 뭔지 유준 대표님 진짜 뭐 연말 콘서트 말고 또 볼 게 있어요?
일단은 사실 증권가에서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너무 안 좋았잖아요. JYP도 저는 숫자를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일단은 생각보다 너무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도 이것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그래도 현재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을 지나고 있으니까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개선이 되겠지. 이런 좀 뉘앙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은 뭔가 그런 것들만 가지고 이제 신규로 매수를 하기에는 좀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금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을 좀 찾아보자면은요. 일단 이번에 음반 판매가 많이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중국에서 이 팬덤이 크면은 공동 구매 같은 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앨범이 나오고 이러면은 그걸 다 같이 이제 좀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초동 판매량이 그때 좀 많이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좀 중국에서 내부적으로 이제 앨범을 너무 과도하게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자제하자는 분위기들이 팬덤 내에서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초동 판매량 자체가 많이 줄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반기에 조금 그 고연차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인 뭐 예를 들면 스트레이키즈라던가 이런 가수들이 뭐 별로 없었습니다. 일단은 뭐 앨범을 내지도 않았고 그래서 거의 이제 상반기에는 신규 그 신인 가수들 중심으로 좀 돌아가는 상황이었었는데 아무래도 이 신규 그 신인 가수들 같은 경우에는 팬덤 자체가 크지가 않다 보니까 초동 판매량도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뭐 가성비라고 해야 될까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경쟁률도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1인당 구매량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앨범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많이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이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고연차 가수들이죠. 뭐 블랙핑크라던가 아니면은 BTS라던가 이런 어떤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좀 대형 가수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런 아이돌들이 이제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만한 거는 이제 음반보다는 조금 음원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스트리밍 쪽으로 좀 넘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현재 엔터 쪽에서는 많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죠. 앨범을 네. 누가 뭐 이렇게 듣진 잘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거의 뭐 팬덤 안에서만 이제 좀 많이 사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전 세계에서 글로벌 음원 시장 자체가 70% 이상이 음악 시장 중에서 70% 이상의 음원이 좀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음원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거기서 우리나라의 비중 자체가 2%도 안 됩니다. 음원 쪽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이 비중을 얼마나 좀 채워 나가느냐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음반보다는 음원이라던가 공연 매출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좀 대형 팬덤을 보유한 그런 BTS라던가 블랙핑크라던가 이런 가수들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아무래도 뭐 이런 연말에 콘서트처럼 콘서트를 좀 많이 연다던가 음원 시장에서 좀 뭔가 우리가 발빠르게 비중을 좀 늘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엔터주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거다라는 좀 방안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저도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뭐 투심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엔터주에 있어서 그래 그러면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하반기의 모멘텀들이 다 적용이 된다면 주가 뭐 밸류에이션 높아지고 살아나는 건 맞아? 여기에 대해서도 의구심 품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길 대표님. 네, 이거는 이제 숫자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앞에서는 이제 앨범 얘기를 했으니까 앞에서 이제 주연 전문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음원과 콘서트는 또 따로 보셔야 됩니다. 아, 이건 또 분리해야 되는 영역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엔터사들의 주가가 잘 가는 건 앨범이랑 사실은 콘서트만 봤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음원에 대한 성장세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포티파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음원 쪽은 꾸준하게 고성장 두 자릿수에 계속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K-팝 스타 분들이 얼마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콘서트 월드 투어 가는데 우리나라 K-팝 가수들이 기존 이제 올드팝, 기존 팝들이 있잖아요. 네. 팝 가수들 대비해서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느냐. 이제 이 숫자를 보셔야 되는데 저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봐요. 아, 있다. 네, 왜냐하면 K-팝 스타 탑 50이랑 그다음에 그 팝스타 탑 50이랑 콘서트 평균값을 수치화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총 매출액이랑 평균값을 보니까 팝스타들은 132달러 정도 나왔답니다. 평균 가격이. 근데 우리나라 K-팝의 평균 가격이 148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한 16달러 정도가 더
비싸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회당 판매 수도 훨씬 더 많다 보니까 회당 매출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터 관련해서 리포트가 나올 때 하반기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이 콘서트 매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 K-팝이 인기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티켓 가격도 늘어나고 1회당 버는 돈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하이브도 그렇고 지금 하이브가 3분기 때 콘서트가 TXT가 일본 8회 하고요. 엔하이픈이 인도네시아에 2회, 일본에 4회, 엔팀이 8회, 그다음에 르세라핌은 또 일본에 팬미팅 7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건 콘서트 매출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3분기 실적부터는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 근데 다른 지금 JYP도 마찬가지고 SM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3분기 때 콘서트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JYP도 보니까 스트레이키즈가 지금 3, 4분기에 월드 투어만 65만 명. 와. 네, 트와이스가 40만 명. 네, 이찌가 3분기 때 3회에서 3만 명. 기대할 만하네요. 네, 실적을. 이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반영될 수 숫자다. 있겠네.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는 미리 너무 선반영해서 들어가기에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정말 현명하게 또 얘기를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음원과 콘서트를 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고 콘서트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 콘서트 투어를 가는 그 규모나 이런 상황들을 보게 됐을 때는 숫자적인 측면에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실적이 찍힌 뒤에 해도 늦지 않다라는 점은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엔터주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안 좋은 얘기들만 하는 것 같아서 좀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일 악재 중에 악재를 뽑는다면 뭘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주연 대표님. 차기 아티스트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오너의 리스크가 제일 큽니까? 둘 중에 하나 딱 선택하신다면? 그래도 숫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티스트의 부재라고. 대표보다는 네. 활동하는 가수들이 중요하다. 네, 일단은 그렇죠. 거기 쪽에 네. 또 한 표를 두세요. 네. 그러면은 우리 길 대표님은요? 이거 대놓고 그냥 한 개 회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네, 하이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투자 판단은 또 우리 시청자들이 보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지은 대표님 먼저 여쭤볼게요. 네. 왜 가수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앞서서도 이제 T이신 대표님께서 다 숫자를 짚어주셨기 때문에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단은 뭐 아티스트가 있어야 좀 숫자로 찍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아티스트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좀 인정받고 있느냐 요거에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긴 한데 좀 가시화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시기가 조금 남아 있어서 이제 그게 조금 리스크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주가의 정상화 단기 낙폭을 좀 회복할 수 있을 만한 거는 하반기에 뭐 콘서트라던가 공연 매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반영이 돼야겠지만 앞으로 추가적인 성장 여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음원 쪽에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응원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필요하고 차기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새롭게 좋은 또 모멘텀을 가질 만한 주가에 신선한 또 이런 아티스트들이 나오느냐가 주가 동력으로 바로 작용되기 때문에 엔터주는 특히나 대표보다는 아티스트가 더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부재인 부분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제일 큰 또 얘기를 해보자면 영국에서 올해 최대 규모입니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규모가 174조 2천억 원이나 예상이 된다라고 하니까 야 해외 시장 진출 우리 국내 엔터사들은 지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거 궁금하실 것 같은데 길거운 대표님. 이거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요? 네. 투자자분들이? 뭐 이제 이게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은 그거거든요. 테일러 스위프트. 유명하니까. 네, 콘서트 그쵸? 한번 해봤더니 난리 나더라.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원래 1위예요. 이거 원래 난리 났던. 네, 원래 난리 났던 그쵸. 애예요. 근데 이제 워낙 그 우리나라 K-팝이 사실은 그 유럽 쪽에서 먼저 인기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남미 쪽. 오. 네, 그다음에 다시 북미로 간 거거든요. 이게 이제 영국까지 갈 거냐 말 거냐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그러겠네요. 한번 봐야 알죠. 네, 그리고 봐야 한다. 네, 봐야 알고. 근데 이게 가려면 결론은 저는 미국에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빌보드, 싱글 차트 이런 데서 결론은 순위가 나와야 된다라고 봐요. 왜냐면 저 BTS도 그렇고 블랙핑크도 그렇고 글로벌에서 돈 어마어마하게 벌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기존에 근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K-팝 아티스트들이 지금 타겟팅을 하는 거는 뭐 미국이나 다른 데도 하지만 안전하게 매출이 일어나는 데는 동남아랑 일본입니다.
그러면 이 외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론은 미국에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 엔터사에서 발목을 조금 잡고 있는 게 야 그래 BTS 다음으로 블랙핑크 다음으로 다른 누군데? 애 누구 있어? 없잖아.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손을 딱 듭니다. 스트레이키즈 있지 않냐? 아하. 뭐 NCT 있지 않냐? 네네. 근데 아직까지 이제 글로벌 투어가 이제 이 친구들 BTS나 블랙핑크만큼은 아직은 못 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BTS와 블랙핑크가 언제 복귀하냐가 저는 굉장히 큰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 시점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찌됐건 주가는 선반영이 될 거거든요. 네.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그 BTS 완전체가 네. 원래가 한 25년도에 완전체가 컴백을 하고 글로벌 월드 투어라고 저희가 얘기하잖아요. 예정이 되어 있었나요? 네, 내년 4분기 정도 예정이 돼 있었거든요. 오. 네, 그러면 아마 올 4분기 때 콘서트 실적 좋을 거고 그다음에 1분기 때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2분기 비수기 때 이 4분기 걸 땡겨서 주가가 좋을 거다라는 게 시장에서 이제 조금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미뤄졌습니다. 아무래도. 26년도 1월. 더 미뤄졌. 너무 많이 미뤄졌네요. 네, 미뤄지다 보니까 방금 전에 주연 전문가님 하는 것처럼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좀 미뤄졌고 아쉽게 또 블랙핑크는 없습니다. 그것도 너무 아쉬워요. 네. 아예 없다는 것 자체가. 네, 올해 아예 예정인 앨범이나 앨범도. 콘서트나 아예 없습니다. 어머머머.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뛰어넘을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엔터에 조금 큰 뭔가가 빵 터져야 되는데 그게 호재보다는 지금 맞아요. 부족하다. 부재하고 호재보다 낙재만 터지고 있으니까 저는 조금 내려놓는 게 마음 맞지 내리고.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마음을 좀 내려놓고 봐야 되는 상황이 엔터주인 것 같아요. 지금 안정적인 매출은 있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뭐 BTS의 복귀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거는 차트 그리고 숫자 어떻게 찍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감 전에 어떤 종목 좀 담아봐야 될까요? 엔터주 이주연 대표님의 시각 여러분들 확인해 보이시죠. 먼저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지니뮤직 SM, 하이브 그리고 큐브엔터인데요. 그중에서 원픽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픽주는 바로 하이브가 될 것 같네요. 이주연 대표님 어떤 이유로 하이브를 뽑으셨을지 아까 뭐 BTS 얘기할 때 굉장히 아쉬워하시던데 뭐 그런 연관성도 있어서 좀 뽑으셨을까요? 네, 일단 있기는 한데요. 아미 팬으로서 네. 네. 근데 일단은 뭐 지금 실적적 주가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좀 기대감이 있는 또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은 아직까지는 하이브가 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도 계속 좀 이제 음원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음원 시장에 좀 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하이브에 소속된 그 BTS라는 그룹 자체가 다른 경쟁 그룹이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압도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BTS에 대한 좀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내년이건 내후년이건 간에 아직까지 구체화된 바는 없지만 BTS 완전체에 대한 어떤 컴백 기대감 여전히 있다라는 것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글로벌 노출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 그 가수들 보면은 좀 이렇게 팬덤이라고 하죠. 좀 그 가수만 파는 팬덤 단어가 잘 익숙하지 않아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아무튼 그런 팬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가볍게 따라가는 라이트 팬들이 좀 많을수록 훨씬 더 주가상으로 그리고 음원 매출상으로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라이트 팬이 몰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뭐 빌보드 핫백이라던가 이런 쪽에 좀 진입을 하는 그런 가수들이 보통 많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BTS를 따라올 수 없다라는 점에서 조금 하이브를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단에 있는 신인 가수들도 뭐 이제 이번에 나왔던 신인 가수들 예를 들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일단 남자 그룹들이 있고 여자 그룹들이 있는데 네. 그 그룹들이 일단은 내년까지 하면은 그래도 한 연차가 3년 정도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개별적인 공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콘서트를 열 수 있을 정도의 팬덤을 확보를 하게 될 걸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좀 매출처가 다각화가 된다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인 뷰를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어 팬도 있고 라이트하게 또 이런 하이브에 관련한 아티스트를 좀 즐기는 팬들도 많기 때문에 하이브를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기까지 또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